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0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어제 유튜브 제가 해드린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상당한 변신이다. 그건 원래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출된 것일 수도 있지만, 평소 보스 기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여튼 파이팅 넘치는 그러니까 그걸 이준석 대표는 직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파이팅 넘치는 표현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반면에 기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다 하는 점이 아쉬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유튜브로 인사를 윤석열 전 총장도 했습니다. 그거 자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다 보니까 그 자택 그 뒤에 제가 썸네일에 그 유튜브를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 책꽂이에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집에서 책으로 대통령을 공부했다. 역대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근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저도 작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함성득 옛날 고려대 교수, 대통령학을 연구했다는 사람이죠. 이 함성득 교수가 쓴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2017년에 발간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왜 실패했느냐, 또는 성공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읽고, 저는 이 책은 이제 학자로서의 함성득 교수가 쓴 책이고, 저는 현장에서 정치부 기자로서 보고 느낀 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제가 작년에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마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도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책꽂이 뒤에 꽂혀 있는 것으로 봐서. 근데 여기 추천사를 썼습니다. 추천할 때 책을 다 읽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기 책 뒤에 이 뒷면에 있는 거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생각과 준비 없이 당선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박지원 현재 국정원장, 여기 보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정치의 복원에 달려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논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은 성공을 위해 이 책의 결론처럼 여야 간의 원만한 정치에 기초한 입법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천사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의 주 원인을 어디에 받느냐? 역사에 보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자 이러면서 대형 업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뭔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대개 4년차, 5년차에 가면 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역사 앞에 남기를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결국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역사와 대화한다는 사람 치고 성공한 대통령을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는 별로 보지 못했다. 핑계에 불과하다. 자신의 4년 내지 5년간의 실패를 결국 실패해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업적들이 계속해서 남는다. 그러면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위장하기 위해서 역사와의 대화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기에 무슨 동북아 균형자론이 뭐니 해가면서 실패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결국 한미동맹 복원, 국가안보체제, 이런 그래서 한미 FTA, 그 다음에 제주 강정기지, 해군기지, 이런 거를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임기 말에는요,
또 국방비 증강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 원래의 대통령 기능으로 상당히 접근했었다. 그런 상황을 맞았었죠. 근데 초반 한 3년, 4년은 우왕좌왕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역사에 남는다. 뭐 이런 대형업적에 집착하다가 이런 일이 됐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이었다. 그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 것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기부터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했는데,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 뭐 이런 부분도 또 실패한 그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정희 모델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산업화, 근대화를 앞당기려고. 근데 산업화, 근대화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 체제가 들어서고 그때부터는 약간 민주화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산업화, 근대화의 모델에 집착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게 박정희의 그늘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몽군주형 리더십이 통했던 박정희 시절에 비해서 정치 사회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유산을 따르려다가 실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위주의로 회귀하다가 탄핵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없습니다. 그럼 저보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말만 앞서고 행동은 그에 반대로 하는 전형적인 양두구육 정권이다.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가 뉴욕타임스에까지 실렸던 거 아닙니까? 영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권을 또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거나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자기 정부에서는 아무런 뭐 그냥 유연한 잣대, 뭐 잣대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대인춘풍, 청와대 가면은 그 족자 걸어놓고 있다고 하죠. 대인춘풍, 지기추상, 최근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지기, 본인 스스로 몸가짐을 할 때는 추상처럼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정권은 그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추상처럼 대하고 전직 정권을 대할 때는 전 정권을 대할 때는 추상처럼 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한다. 이게 이 정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였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정말 사자성어로 정착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굉장히 그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겁니다. 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이 책에 보면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공군참모총장 최근에 그 뭐 인사참사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죠.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그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팔고 뭐 이랬는데 그 사람을 도대체 검증한다고 한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해명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사표를 수리했고, 공군참모총장 내정했다가 하루 만에 지금 보류 이랬습니다. 그건 또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 또 한 번의 인사참사다. 거기다가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고 아직도 그 조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가 또는 정치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람이 문제다 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뭐 정치, 경제, 안보 뭐 이런 책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튜브도 뭐 열심히 본다고 하고요. 제가 권하자면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증언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럼 살아있는 증언자들을 다 불러서 면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들, 저는 지금도 그걸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과거의 정치인들이나 뭐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쭉 해서 과거에 그 사람의 일생에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때부터 정치적으로 성장한 거, 그리고 그 후까지 그거를 정말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100장 넘게, 어떤 때는 상중하 이래서 뭐 거의 최강권 분량으로 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 제 기억에는 한 2년 이상 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 아니면 중앙일보가 연재했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인생을 꽤 많이 살았고, 뭐 70, 80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대략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 합리화는 그 부분에 있죠.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들여다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굉장히 솔직하다. 오히려 본인들이 쓴 자서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의 묘미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진실되게 알려면 오히려 이런 학문적인 책보다는 그런 실증적인 증언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를 오히려 더 권유하고 싶고요.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걸 제가 또 나중에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죠. 뭐 보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한 정도의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뭐 자서전을 이렇게 쓰겠노라 뭐라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저런 걸 통해서 여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읽는 것이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공과 실패, 그런데 보면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 같은 경우 본인이 1985년 이른바 2.12 총선에서 떨어지게 된 거, 그게 DJ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DJ가 민한당으로 가서 민한당을 접수하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아닌데 싶지만 DJ 말을 듣고 민한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죠. 뭐 이런 얘기부터, 또는 뭐 예춘호 전 DJ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증언,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첨언을 하고요. 여하튼 뭐 책으로 대통령을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살아있는 증언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는 뭐 어제부터는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니까 그 변신했을 때에 정말 우리 현대 정치사의 증언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본인의 대선 준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또 대통령이 된다면 됐을 경우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책장에 꽂혀 있길래 저도 마침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을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무슨 경기도지사 좀 했다고 해서 준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을 잘 쓰는 것,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